자, 잘못 본 시리즈 한번 해보도록 하지. 그러니까 잘못 본 시리즈는 간단하죠. 철수가 B를 잘못 봤다. 그렇게 구한 두 근이다. 라는 얘기는 철수 입장에서는 이제 얘를 우리가 계산에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보면, 뒤에 밑에 보면 문제가 또 있죠. 근의 공식을 잘못 본 문제도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네는 근의 공식은 제대로 쓴 거야. 그런 말이 없잖아. 별말 없으면 애들이 원래대로 썼다는 소리야. 그냥 단순히 B만 잘못 본 거야. 따라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이 어디에서 유도되는 거야? 근의 공식에서 유도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의 공식은 잘 썼기 때문에 근계수 관계는 이대로 공식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제 밑에 302번 살짝 보시면 거기 보면 근의 공식을 잘못 봤다 돼 있거든. 그럼 그거는 잘못 본 근의 공식 버전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됐냐? 됐지? 근데 어쨌든 이 아저씨 아줌마들은 근의 공식은 별말 없으니까 제대로 본 거야. 따라서 요 공식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따라서 철수가 잘못 본 요 두 근에 대하여 얘 B를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얘는 두 근의 합은 우리가 쓰면 안 되겠네. 잘못 본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잘 본 문자인 요거만 쓸 수 있겠네. 따라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식으로 A분의 C하고 철수 입장에서는 요 힌트만 우리는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됐지? 그 다음 영희는 C를 잘못 봤대. 즉 영희는 C를 잘못 봤다니까 얘가 구한 두근 이거랑 이거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힌트는 이거겠네. C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영희한테는. 그치? 따라서 영희가 잘못 본 저 두근 더하면 마이너스 4하고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힌트 두 개가 되겠네. 됐나? 그리고 이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A, B, C 값 절대 안 구해진다. 구하려고 하지 마. 구해지지도 않는 거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관계식을 얻을 뿐이야. 여기에서 얻은 관계식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A 넘기면 이렇게 관계식 얻을 수 있고 여기도 C는 하고 A를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2A라고 관계식을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등식 하나당 문자 하나씩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등식이 두 개 있으니까 문자를 두 개 죽일 수가 있어. 그지? 그냥 처음 방정식에 집어넣는 거지. B에다가 4A 집어넣고 C에다가 마이너스 12A 집어넣어서 처음 방정식을 완성을 시키는 거야. A를 다 날려도 되거든.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서 A를 싹 다 날려주면 이렇게 제대로 된 방정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이걸 갖다가 풀러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되냐? 잘못 본 시리즈는 간단하지. 잘못 본 문자를 우리가 힌트에 사용되지 않도록 잘 알맞은 애를 갖다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됐지? 그 다음 바로 맨 밑에 그래서 밑에 방금 말한 것처럼 근의 공식을 잘못 본 경우는 근의 공식을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지. 하여간 근의 공식을 잘못 알고 구한 두 근이 있대. 그러니까 자 봐봐. 얘는 저기 A, B, C는 맞게 본 거야. 맞지? 근데 근의 공식을 잘못 봤잖아. 근데 그냥 뭐 어쨌든 선생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쓰면 되지 않을까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냐? 안 돼. 왜? 근의 공식을 잘못 봤기 때문에 애당초 지금 얘가 구한 요 두 근은 이 공식으로는 적용이 안 될 거야. 왜? 얘가 근의 공식으로 유도하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 보여줬다시피 진짜 더하고 진짜 곱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 요 잘못된 버전으로 근을 다시 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저 잘못 본 근의 공식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써야지. 그래서 유도하는 거 직접 한번 보여준 거지요. 근의 공식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유도하는 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겁니다. 자, 간단하잖아. 여기 뿔말을 따로따로 써서 진짜 더해. 이게 지금 두 근의 합이지. 됐냐? 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본다면 맞지?
더해라. 더하면 뭐야? 분모는 2a로 통분 잘 돼 있고 분자 쪽 더하면 루트 날라가서 마이너스 2b네. 아, 얘는 다행히 요거는 원본이랑 똑같이 나오긴 하네. 됐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두근의 곱 씁시다. 두근의 곱은 진짜 곱해. 자, 곱하면 분모는 이제 4a 제곱, 분자는 합차공식 제곱 빼기 제곱 쓰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얘 정리해보면 뭐냐? b제곱은 지워지는 거 보이지? a가 플러스가 될 거고, a가 하나 약분되고 4a분의 c로 나오네. 약간 다르네. 근데 어쨌든 이 인간이 이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한 저 두 근은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걸로 적용시켜야 올바른 힌트가 나오겠지. 따라서 자, 저 두 근 마이너스 2랑 1이잖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 잘못 본 이 근의 공식 버전의 두 근의 곱이지 굳이 말한다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요걸 우리는 이제 힌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할 일은 어쨌든 등식 두 개를 얻었으니까 전부 다 한 문자로 정리하는 작업하면 아까랑 똑같이 풀리겠네. 얘네들을 이제 처음에 2차 방정식에 다 A, B 대신에 집어넣어 주시면 올바른 근의 공식을, 올바른 2차 방정식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는 안 되지. 그런데 구하라는 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 이제 다시 우리는 올바른 원래 오리지널 원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 이걸로 세제곱 구해라. 됐지? 됐지?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뭐니? 두 근은 1 또는 마이너스 3. 문제 없지? 그치? 그런데 거꾸로 찾을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 내가 했냐? 하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다시 역으로 이렇게 되는 2차식 찾을 때는 최고참계수 잡아줘야 된다고. 왜 잡아줘야 되는지랑 설명해 줬지. 맞아? 그지? 왜? 얘 근도 저거고 얘 근도 저거고. 그러니까 최고참계수는 저 근에는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얘네들 근이 전부 다 동일하게 얘네기 때문에 다 근이 얘네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갈 때는 최고참계수에 미지수 붙여야 된다 그랬어. 그럼 그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지.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자, 이거 이왕이면 실근으로 하자. 뭐 상관없지만. 자, 이러면 이거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 버전으로 볼까? 두 근의 합이 2지. 곱이 마이너스 4지. 됐냐? 됐지? 즉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로 얘를 찾으면 반대로 이 사실을 가지고 역으로 2차 방정식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도 실은 봐봐라. 최고참계수가 2야. 얘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얘지. 저 어차피 2 날리고 계산하면 동일하잖아. 맞아? 얘도 두 근의 합, 쟤랑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쟤랑 똑같아. 됐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거꾸로식 찾을 때도 제발 최고참계수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했어. 이런 간단한 쉬운 개념서 문제에서는 뭐 계속 매번 그냥 최고참계수를 다 그냥 1 여기도 1 그냥 최고참계수를 다 1 주니까 그냥 마냥 1인 줄 알면 안 된다 그랬지. 최고참계수 주의하라고 그랬어잉.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도 할 일을 좀 해보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가볍게 딱 써줄 수가 있을 거고. 자, 1번은 쉽네. 그냥 근이 나와 있는 것과 다름없지. 따라서 이 문제는 1번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즉 두 근이 4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야. 됐지? 두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길이 두 가지겠네. 두 근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참계수 딱 됐냐? 그리고 알려줬으면 쓰는 거고 안 알려줬으면 놔둬야지. 됐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4와 1이니까 요 새로운 버전으로 두 근의 합은 몇이야? 5지?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두 근의 곱이 4니까 이렇게
하고 최고차항계수 설정. 그리고 이차항계수 확인하고 1 대입. 이렇게 되겠네. 됐나? 얘는 두 가지 다 가능하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됐냐? 그래서 얘는 그냥 구하면 끝. 그러나 요거는 이제 얘가 몇인지를 직접 구하기가 좀 힘든 모양이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같은 2차식이야. 같은 2차식.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우리는 이거 버전으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보는 수밖에 없겠지. 둘이 더합시다. 둘이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고,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각각은 몰라도 저 앞에 있는 합과 곱 알고 있으면 곱셈 공식이든 뭐든 써가지고 이 값을 계산은 할 수 있단 말이야. 요거는 통분하면 되지. 자, 이러면 몇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4 더하기 1분의 4니까 8이네. 따라서 요 우리가 찾아야 될 요걸 득은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합이 8. 그럼 일단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시작해서 1차항계수 마이너스 8x하고 작성되지. 그 다음 득은의 곱은 곱해라 둘이. 자, 바로 곱하자. 바로 곱하면 이거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1이라 4네. 그럼 득은의 곱이 4면 상수항은 4겠네. 됐냐? 그리고 2차항계수는 최고차항계수는 언제나 미지수로 설정해 주시고. 됐나? 그리고 문제 보고 확인. 근데 1이야. 오케이. 1. 됐지? 됐지? 최고차항계수가 만약에 2라 그랬으면 이 마지막 순간에 2를 붙여야지. 됐지? 최고차항계수 항상 확인 잘 하십시오. 그래서 밑에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푸는 문제라 뭐 곱셈 공식 이런 거 나오고 그럴 거야. 요 305번이나 해봅시다. 중학교 도형 기술이 조금 들어가겠고 방학 때도 분명히 했을 건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여기서 쓰는 공식 다 기억나? 아마 방학 때는 증명도 해줬을 텐데. 이런 공식 있었잖아. 증명은 이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닮은 삼각형 두 개로 닮은 비스지. 됐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기 3하고 4, 3 곱하기 4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지금 문자를 어딘가를 잡아야 될 건데 어디 잡을까? 두 군데 후보지가 있네. 여기 아니면 여기를 잡아야 되겠네. 맞냐? 뭐 아무 데나 잡으십시오. 뭐 나 여기 잡아볼게. 여기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냐? 색깔 다르게 할까? 여기는 그럼 요 파란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요것도 이거 반지름 4잖아, 이거. 4 빼기 x라고 쓰면 되겠네. 됐냐? 이래야 우리가 이제 공식을 쓸 수가 있지. 왜냐면 공식이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3 곱하기 4 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요 길이는 그럼 4랑 얘랑 더하면 8 마이너스 x. 이거 곱하기 x는 3 곱하기 4, 12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여기에서 마이너스 x제곱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8x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x.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 쫙 풀어주시면 되겠네. 이러면 x값이 2 또는 6인데 그림상 말이 안 되는 게 6이 안 되지. 됐냐? 반지름이 4인데 맞냐?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노란색 길이가 2고 이러면 파란 거도 2네. 됐지? x, y 값을 다 구해버렸어. x, y랜다. 요 좌표 길이들을 다 구해버렸다. 여기도 2. 여기도 2야. 자, 이제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 시킨 거 합시다. 문제에서 하나로 한 개. AP와 BP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이래. 구하자. AP 길이가 뭐야? 여기네, 여기. 요게 AP 길이네. 몇이야? 6이죠. 얘는 6. BP가 요거 말하는 거지? 6과 2를 두근으로 하는 2차식 찾아라. 저렇게 근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으면 요 버전으로 찾아도 괜찮고, 순서는 이렇게 해놓고 최고차항계수 세팅하고 최고차항계수 확인하고 집어넣기 이렇게다.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지. x제곱에 둘이 더하면 8이네. 마이너스 8x 둘이 곱하면 12네. 1단계 2단계
확인하고 3단계. 됐지? 됐지? 계속 그냥 최고차항계수 1, 1. 여기 이제 마플 교과서 수준의 문제라서 그냥 쉽게 가니까 1, 1, 1 이러는 거지. 시험 때는 뭐 3, 뭐 이러던가. 안 알려주면 A 박아놓고. 됐냐? 그런 거 제발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따라서 이 문제는 못 됐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요거는 뭐 너무 워낙 유명한 그거 아니요? 알지 않아? 보여주면 또 아나? 일단 요 삼각형의 공식 졸라 많은 거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냐? 피타고라스는 너무 뻔하니까 안 할게. 말고 막 있잖아. 이거 그림으로 외우라고 한 거지, 그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즉 여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느낌으로 외우는 거잖아, 그치?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얘도 결국 유도는 전부 다 닮은 비로 하는 건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공식도 맞아.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됐냐? 이게 두 번 걷잖아. 제곱이다, 제곱.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야, 지금.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유명한 삼각형의 넓이. 넓이로 구하는 소공식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이거 곱하기 이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렇게 많이 쓰는 애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고. 됐나? 삼각형 마지막 공식은 여기가 직각이라서 쓸 수 있는 삼각형 넓이 쓰는 거지, 그치? 어쨌든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서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 성질 떠올려 줘야죠. 원의 지름에서 이렇게 벽면에 딱 튕기게 되면 여기 무조건 90도인 거 있었지. 맞냐? 됐냐?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아까 그 삼각형 공식 나왔지. 맞아? 대신 어느 걸 써야 될까? 뭐 이거 쓸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거 이거 쓸까? 아니지. 주어진 길이들을 보면 여기 옆 모양 여기 쪽 기술 쓰는 게 맞겠지, 그치? 즉 지금 가장 적절한 아까 그 공식들 중에 지금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지금은 제일 적절해 보이네. 됐냐? 됐지? 그러면 어딘가를 또 문자로 놔야 되는데 어디를 X로 놓을까? 유력 후보지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놓으면 되겠네요. 됐냐? 그래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세팅할 수 있으니까. 됐지? 아까는 요쪽 놨으니까 이번엔 요쪽 놔볼까? 반대편? 뭐 상관없습니다. 틀리지나 봐. 이번엔 여기를 X로 놔보자. 여기를 X로 놓으면 일단 자연스럽게 여기는 반지름이라 여기 길이는 5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 5-X라고 쓰면 되지.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됐냐? 됐지. 자, 그럼 공식 잘 그대로 써보도록 하자. 4 곱하기 4는 5-X 곱하기. 그럼 여기는 5 더하기 X. 맞지? 합차 공식도 이쁘게 쓸 수 있네. 여기가 25-X 제곱이니까 이것이 16이다. X제곱은 9. X는 뿔마 3이지만 지금은 길이기 때문에 3. 됐지? 따라서 X가 3이니까 본인이 X를 어디다 뭘 X로 놨는지 까먹지 마시고 여기가 3. 그럼 여기 파란 길이는 2가 되겠네. 됐냐? 자, 구하는 건 AH와 BH 길이야. AH면 요만큼이지. 8. BH가 파란 거네. 2. 8과 2를 두근으로 한 2차식. 근계수로 하자. 두근의 합이 10이니까 이렇게. 두근의 곱이 16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최고차항계수 설정까지. 됐지?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막판에 집어넣어서 완성. 됐냐? 다음 장. 혈렉은 그때 2차 방정식 칠판 꽉 채워서 한번 설명해 줬지. 그때 내가 쓴 번호로는 4번에 해당하는 거였네. 혈렉은 그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연결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 혈렉은 시도 때도 없이 쓰지 말고 조건 확인, 쓸 수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어. 즉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인데 유리수라는 계수의 유리수라는 조건이 다 붙어있다. 즉 루트가 없음이란 조건이. 그럼 이건 이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을 쓸 수 있는 상태 맞지? 됐냐? 그럼 얘는 반드시 뭐랑 연결된다? 그대로 이제 근계수 관계.
두근의 합.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2a. 찐으로 더하면 2.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켤레근은 이렇게 근계수랑 거의 콤보를 이룬다라고 했어. 두근의 곱. 공식으로는 b. 진짜 곱하면 마이너스 2. 됐지? 자, 그 다음 한근이 1 플러스 i 허근이네. 켤레근 쓰려면 그럼 얘네들은 i가 없음이라는 실수 조건 필요한데 잘 붙어있네. 따라서 한근이 1 플러스 i면 남은 한근은 켤레 복소수인 1 마이너스 i. 됐냐? 두근의 합은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a고 진짜 더하면 2. 두근의 곱은 공식으로는 b고 진짜 곱하면 i 제곱 2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2. 됐지? 됐지? 기본 문제들. 그러다가 밑에처럼 이렇게 이쁘게 안 돼 있는 애들은 당연히 이건 실수와 먼저 유리화 먼저 해야지. 유리화하고 나서 켤레근일 거고, 얘는 실수화 시켜야지. 야, 이거 몇이야? 좋아, 이제 슬슬 바로 나오는구만. 그럼 i의 켤레근이면 마이너스 i네. 얘는. 됐지?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로 주면 또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로 준 것 좀 잘 알아봐라. 요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랬고, 개수가 p라는 개수가 보이는데 실수임이 적혀 있네. 한근의 허수 부분이 4다. 말로 줬지. 허수 부분이 4라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처럼 형태를 준 게 아니라 말로 줬을 뿐이야. 너넨 그럼 식으로 다시 쓰면 되지. 왜냐? 허근이래. 허근이니까 복소수 표현대로 a 플러스 b i인데 허수 부분이 4라 그랬으니까 저렇게 생겼겠네. 됐냐? 그럼 나머지 한근은 이렇게 생겼겠네. 그냥 힌트를 말로 줬을 뿐. 됐냐? 따라서 이게 두 근이니까 또 근과 개수와의 관계 씁시다. 두 근의 합 p. 진짜 더하면 2a 관계식 하나. 두 근의 곱은 진짜 곱하면 공식으로는 p 플러스 24지. 요게 다 상수항이니까. 그 다음 진짜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16i 제곱이니까 이렇게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치, 연립이죠. p에다가 대입하자 2a를.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a 값이 나오겠지. p를 구하는 거니까 a를 죽일까? 뭐 상관없어. p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a는 2분의 1 p라고 고쳐서 여기다가 넣어도 괜찮고. 되냐? 됐지? 연립하는 계산이니까. 양의 실수 p라 그랬으니까 a 값 구했으면 p 값까지 다 구해서 양의 실수만 답 찾으면 되는 거야. 됐지? 다음 장. 나중에 정말 거의 뭐 기본기급으로 많이 쓰는 문제, 그 네모 박스 문제 있지? 이거랑 그대로 여기 뒷장에 여기도 연결이 돼. 요거도 이제 계속 나오죠. 2차 부등식, 기말고사 때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많이 나오는 문제. 정석과 빨리 하는 법 두 가지 다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두 가지 다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정석부터. 정석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식을 세워버리는 거지.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두근이 3과 5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fx를 세울 수 있어. 저 2차식. 두근이 3과 5니까 x 빼기 3, x 빼기 5. 그리고 최고 참계수 미지수까지. 됐냐? 됐지? fx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3과 5다라고 된 거지. 됐냐? 어쨌든 이렇게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웠던 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x제곱, 두 근의 합이 8이니까 마이너스 8x, 두 근의 곱이 15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최고 참계수까지 딱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당연히 세울 수가 있지. 지금 요 문제는 좀 이따가 이런 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2x 빼기 3을 이제 여기 x 자리에 넣어야 되잖아. 따라서 이게 편할까 이게 편할까? 뭐가 더 편해 보여? 위에 게 편하지.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2x 빼기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제곱하고 마이너스 8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지? 여기가 훨씬 편할 거야.
됐냐? 따라서 대입하는데 이것도 가끔씩 있어. 또 이거 대입하라 그러니까 x라는 게 똑같이 있으니까 마치 저 x가 상수인 것처럼 뭘 넣는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요 x라는 거는 뭐 잠시 후에 빨리 푸는 방법도 이 방법으로 하지. 저 x라는 거, x라는 문자를 너네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올라와서인데 중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 초등학교 때 원래 x 대신에 뭐 썼냐? 네모 썼지. 저 x는 그냥 네모칸 같은 거야. 그럼 초등학교 때 네모칸 돼 있다고 그 네모 안에 숫자가 일정하게 딱 하나밖에 못 들어가? 뭐 어쩔 때는 3이 답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문제 풀 때는 네모 안에다 5 쓸 때도 있고 그런 게 변수잖아. 맞아? 저 x가 지금 변수로 잡혀 있는 거야. 얘를 x를 2x-3을 x에 대입해라는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 아니면 그냥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푸는 애들도 있고. 됐어? 본인은 어느 쪽이야? 이해까지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그냥 따라할 뿐이냐? 저 x라는 거를 다시 초등학교 때처럼 네모라고 돌려놓으면 지금 이 식을 저 x만 내가 네모라고 바꿔놓으면 요 소리야. 맞지? 그럼 이건 뭔 뜻이야? 저 네모 안에다가 2x-3을 넣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넣을 뿐이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 거지. 됐냐? 됐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계산도 훨씬 편하지. 자, 그럼 요거 마저 써보면 2x-6 여기는 2x-8이고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근을 구해라 라는 얘기니까 저 3하고 4네. 됐냐? 답 3, 4. 됐냐? 됐지? 이게 기본 정석 방법.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빨리 하는 방법. 왜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3, 5라고 여기를 알려줬지만 밑에 보기 3번이랑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안 알려줘. 알파, 베타라고 주지. 그지? 어쨌든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다시 빨리 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았지. 자, fx는 0의 두 근이라는 건 이놈의 두 근이 즉 x가 3 또는 5다라는 소리지. 그냥 저거를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맞아? 빨리 하는 방법도 그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식을 세우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저 x라는 건 결국 초딩 때로 돌아가면 네모라고. 맞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네모 안에 2x-3을 넣어서 이렇게 방정식을 완성해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네모 안에 2x-3을 집어넣으면 2x-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기에서의 x를 말하는 거라 얘네를 x로 정리해서 풀어주면 좀 더 손쉽게 3과 4라는 답을 금방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 요게 이제 빨리 푸는 방법. 됐냐? 됐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2번도 근이 주어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3번처럼 근을 안 주거든. 보통은 3번처럼 근을 안 주거든. 자, 얘도 일단은 처음 설명이니까 뭐 정석이랑 다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것을 줬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fx를 최고치 한계수 미지수에 x-알파, x-베타로 세팅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요거는 f의 2x-1은 다시 대입을 또 x에다가 2x-1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식이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들어간 건지 보이죠? 됐냐? 그래서 이렇게 는 0, 얘가 0이 되는 근을 찾으려면 여기가 0 또는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하나씩 하는 거죠. 2x-1 알파가 0이어야 하는구나. 그럼 2x가 알파 더하기 1이고 따라서 x가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구나. y쪽도 마찬가지로 y쪽이란다. 저 베타 쪽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니까 똑같은 과정으로 x가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구나. 여기에서의 두 근을 나타내주고 이거 둘을 더해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려준 거지. 6이라고.
따라서 정답은 4. 됐냐? 됐지? 근데 이거를 또 방금 아까 앞에서 보여준 대로 그 네모 박스 버전으로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아하, fx는 0에 여기서의 두 근이 여기 기준으로 x가 알파고 x가 베타라는 뜻.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굳이 이렇게 네모로 바꾸지 않아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쨌든 지금은 설명을 위해 x를 다시 초등학교 시절의 네모 칸으로 돌려놨을 때 얘는 저 노란색 네모 안에 다시 새롭게 2x 빼기 1을 넣어라라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2x 빼기 1을 넣어라. 됐냐? 요래놓고 근을 찾는 거야. 바로 얘를 바로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쪽 버전에서 x 값은 이거구나. 똑같잖아. 빨리 하는 거야. 그치? 여기도 보나마나 똑같이 나오겠지.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훨씬 더 빠른 단계로 답을 낼 수가 있지. 동일한 과정이지. 맞냐? 됐어잉? 됐지? 그래서 얘도 깝시다.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자.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줄 것이고, 그 다음 2x-1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네모로 했던 거를 상상만 딱 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빠르게 저 버전의 새로운 근의 형태를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하나만 찾았지만 당연히 베타는 어차피 똑같을 거라 두 근은 한 근은 이거일 거고 한 근은 이거일 거야. 됐지?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다 구하래. 합! 더합시다.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를 4라고 줬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 3. 두 근의 곱은 둘이 진짜 곱하면 되고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건 4분의 8. 2. 됐지? 자, 또 저거 두근. 2알파 2베타는 어떻게 해요? 안 배웠어요. 뭐 이럴 거야? 그냥 기술을 쓰라니까? 수학은 기술이야. 유형별로 문제 유형 푸는 방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은 기술이야. 일단 이거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 인간이 알려준 기술이 있으니 그 기술을 잘 써봐야지. 수학에서의 두 근은 x값이라 그랬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되어 있는 거네. 그 다음 저 인간이 이거를 네모로 바꾸라 그랬어. 그 네모로 바꾸는 원리도 이해는 했을 거 아니야. 방금 전에. 그걸 스스로가 잘 이해해서 일단 저게 2알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 얘는 그럼 저 노란색 네모 안에다가 3분의 x 더하기 2를 넣으란 뜻이네? 그럼 시킨 대로 넣으면 되잖아. 수학은 기술이라니까. 기술을 갖다가 기술을 익혀서 문제를 푸는 거지. 중학교 때처럼 문제 유형을 갖다 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당연히 여기서의 두 근은 이거 버전으로 x를 구하라는 거라 식 정리만 하면 되겠네. 양변에 3 한번 곱해주면 6알파. 그러면 x가 6알파 마이너스 2네. 보나마나 6베타 마이너스 2겠지. 이게 두 근이구나. 곱하래. 곱하지 뭐. 36 알파 베타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거 알려줬고 요거 알려줬어. 뭐가 다른데? 됐냐? 됐지? 325번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다 했던 것들이야.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했지만 얘가 지금 허근으로 잡혀 있지. 하여간 2차 방정식이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 허근 잡히면 이렇게 써 있어도 이게 실은 알파와 알파파 이 버전으로 써도 되는 거야. 그지?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잖아. 맞아? 따라서 이게 언제든 예를 들어 베타는 그러니까 밑에다 쓸게. 언제든지 베타는 알파 바로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알파를 베타 바로도 교환할 수 있는 거야. 됐냐? 아니면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라는 건 이런 관계라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기준을 나 이렇게 풀어야지 정확하게 잡고 안 풀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꼬인다. 따라서 구하라는 게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 정해. 알파, 베타로, 즉 여기 이 켤레복소수가 없는 버전으로 나는 이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럼 당연히
알파 바를 베타로 바꾸고 베타 바를 알파로 바꿔서 풀어야지. 맞지?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있는 구하라는 건 7의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라는 거고, 앞에서의 힌트는 그대로 여기 알파 베타 그대로 가지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를 여기 통분해서 풀어줘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만약에 베타를 안 써야지, 베타를 전부 다 알파로 바꿔야지 라고 기준을 그렇게 잡았으면 그 사람 그럼 얘는 건들면 안 되고, 요거를 베타를 이제 알파 바로 베타 바를 알파로 이렇게 바꿔야지.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서도 두근의 합을 이렇게 써야 되고 두근의 곱은 이렇게 써야 되고, 저 위에서 구하라는 거는 그 사람은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 거겠지. 당연히 어떻게 풀든 답은 똑같죠. 근데 막 이랬다 저랬다 알파 바도 썼다가 베타 썼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꼬인다고. 되냐? 그런 주의사항이 있는 문제니까 문제 푸실 때 조심하시고요. 되냐? 그 다음 327번. 그러다가도 계속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원 쪽 관련된 기술이 나오면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두근의 곱이 k 플러스 3.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뭔 짓 해야 될까? 왜 또 안 배운 거다 몰라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뭔가 얘네 갖다 곱셈없이 할 건 없고, 맞아? 잠시 그냥 이렇게 생긴 식을 갖다가 뭔가 조작하는 거 방법 알잖아. 그러니까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야지. 인수분해 모양이잖아. 맞아? 인수분해를 떠올려줘야지. 저거 뭐지? 그래서 여러 가지 로딩 하다가 이거 그냥 다 전개해가지고 한 문자 내림차순 그런 쪽으로 인수분해 해야 되나? 그러고 인수분해 할 생각을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가만히 쳐다보면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공통 부분 나오겠다. 이쁘게 커플 맺어서 인수분해 했던 거 맺어지냐? 보여? 정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항이 있거든. 어떻게 맺어주면 공통 부분 이쁘게 나오냐? 그래, 1, 3, 5 지금 딱 눈에 밟혀야지. 이런 게 아직도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아직 다항식 쪽에서 식이랑 이런 관계식이랑 같이 쎄쎄쎄 하는 게 안 익숙한 거지 뭐. 그치? 대놓고 저렇게 완전 제곱식 모양이 들어있지.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묶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는 0,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네. 됐냐? 이래야 이제 여기랑 여기에 저거 집어넣으면 식이 K로 싹 바뀌겠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 씁시다. 이 K-1. 여기는 이거 빼기 이거니까 자 둘이 뺍시다. 빼면 K-4네. 는 0. 따라서 K 값을 2분의 1 아니면 4인데 정수라 그랬으니까 4가 정답. 됐지? 요거도 이건 이제 안 합니다. 이건 더 쉽죠? 이렇게 두 개만 묶어도 바로 인수분해 각 나오지, 그치? 됐냐? 또 절대값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또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 진짜. 할 일이나 해. 절대값은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일단 할 거 해야지. 하고 일단 근거하게 사회관계 써주시고, 요거 정리해 주시고,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 공통부분 묶어서 식을 이쁘게 정리할 수가 있네. 플러스 1은 2분의 3. 그럼 이제 집어넣어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1. 여기가 그럼 자 써보자. 2분의 절대값 K-1 플러스 1 이 2분의 3.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양변에 2 한 번 곱해주고 1 넘기고 2도 넘기고 그럼 4. 절대값 범위 나눌 필요 없네. 바로 풀리는 거네. 절대값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서나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냥 저기 절대값 넣는 것만 딱 쫄아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되냐? 할 수 있는 기술을 쓰세요 일단. 됐지? 자연스럽게 답 나오지요. 다음
328번. 내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설명을 왜 했냐 하면 아까 전에 그 1단원 문제 하나 냈었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봐봐. 아까 전에 내가 그 1단원에서 냈던 그 문제를 내보니까 다 까먹은 걸로 봐서 아마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자네들은 아마 전개하지 않을까 싶거든. 물론 전개가 익숙하면 전개를 해서 풀어도 풀리기는 하겠지. 어쨌든 이렇게 내 손에 식 2개가 주어져 있지? 너네 이거 만약에 다 전개해라 그러면 빠르게 할 수 있어? 이런 모양 전개 한두 번 해봐? 맞아? 얘는 전개 안 보겠냐? 이런 모양 전개를 한두 번 해보니? 아이고. 맞아? 그렇게 조금 생각해보면 그럼 뒤에 거는 3이랑 뒤에 거는 여기가 9에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생길 거라. 규칙 찾아서 전개하면 하겠지. 보니까 앞에 상수항은 1, 제곱수도 1, 4, 9, 16, 25 계산하면 될 거고 뒤에 거는 알파, 베타 이렇게 마이너스로 빼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규칙 찾아도 되겠지.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지 이건. 아까 내가 앞에서 잠깐 보여줬던 요 문제 내가 아까 지워버렸지. 이 문제가 잘 머릿속에 이 문제 푸는 방식이 머릿속에서 기술이 잘 자리 잡혀 있으면 방금 그 문제도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지. 맞아? 이거 가지고 방금 전에 이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었어? 일단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는 E-C로 얘는 E-A로 이렇게 얘는 E-B로 뭔가 좀 일정한 모양이 나오게 변형을 했고 얘를 풀기 위해서 썼던 게 곱셈 공식. 이거 전개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단 말이야. 맞아? 이건 항상 항등식을 잘 세워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등식을 또한 세울 수 있는 거지. 즉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곱셈 공식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식을 잡을 수가 있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얘네를 보면서 요런 거 풀 때 내가 이런 모양을 구해서 1 넣거나 2 집어넣으면 나오는 모양들이란 말이야. 즉 얘를 보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생각을 떠올려 줘야지. 됐어? 왜? 이래 놓고 x에 1 집어넣은 게 얘잖아. 맞아?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얘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같겠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 그럼 얘는 2 집어넣은 거겠네. 2 집어넣으면 4 빼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 집어넣은 거겠네. 그럼 9 빼기 6 빼기 1이니까 3, 2. 얘는 4 집어넣은 거겠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7, 8, 7, 7, 7. 5 집어넣은 거겠네 하면서 빠르게 풀고 단문제 하고 넘어가야지. 14냐? 14네. 됐냐? 자, 요런 힌트 쓰는 방법은 뭐였어? 보통 이제 저렇게 되어 있으면 쟤는 제곱해서 많이 쓰지, 그치? 됐냐? 자, 일단 두실근 나와 있으니까 할 일 먼저 합시다.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P고, 요런 힌트가 지금 옆에 주어져 있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요 힌트는 보통 사용할 때 양변을 제곱해서 쓰지요. 여기는 절대값 붙여줘야 되고 요 제곱 이렇게 되는 과정도 몇 번 보여줬는데 됐어? 됐지? 그래서 이래 놓고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쪽을 얘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집어넣고 알파 베타에는 P 넣고 이래도 되고 이렇게 맞춤 해도 돼. 왜냐면 얘 힌트도 있잖아. 얘도 제곱해보면 아래 거랑 뭔가 비슷한 닮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지. 그럼 이 두 식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어. 빼버리면 되잖아. 맞아?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이 절대값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20이다. 알파 베타 2를 약분을 좀 시켜주게 되면 이런 등식을 얻을 수 있고 정답이란다. 알파 베타는 몇이야? 원래 이렇게 절대값 붙으면 제거되는 방법이 그냥 제거되던가 마이너스 붙이던가야. 근데 지금은 식 생긴 걸 보면 확정이잖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둘 다 해야 돼. 뒤에 이어진 식을 봐. 얘는 그냥 하나로 결정이잖아.
위에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냥. 부호조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얘가 그냥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이거 0인데? 10이랑 안 맞는데? 이건 그냥 100% 이거네. 됐지? 따라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10이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구나. 즉, P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 됐냐? 됐지?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고, 그냥 곱셈 공식 써도 되지. 그지? 밑에 2번은 한번 그냥 곱셈 공식으로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밑에 2번. 동일하지? 일단, 기본적으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그 다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A인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절대값 붙은 힌트를 줬지. 얘도 이제 가장 쓰기 속 편한 방법은 위에다 먼저 쓰자. 제곱해버려. 그래서 또 아까처럼 얘도 같이 제곱해서 맞춤 써도 되고, 말했잖아. 곱셈 공식 써도 된다니까? 맞아. 곱셈 공식으로 이제 그냥,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곱셈 공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되니까 요거 대입하고, 알파 베타에는 이거 대입해야지. 그래서 그냥 곱셈 공식 써도 되지. 그럼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 절대값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8까지 넘깁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풀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요거를 뿔마로 뺏기면 되는데, 지금은 괜찮은 게 A가 부호가 주어져 있네. 그럼 이거 음수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는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부호 바꾸고 나와야 되지. 따라서 얘 빠져나오려면 플러스 3A로 나와야 되지. A 양수니까, 맞아? 그럼 여기 그냥 플러스 6A네. 요거 풀면 되네. 됐냐? 이 말 때문에 잠깐 보는 거야.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게 뭐 준 거지? 이걸 그거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억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난 시간인가 칠판 2차 방정식 개념 설명 한번 쫙꽉 채워서 할 때 여기 구석탱이에서 했던 게 마지막 하면서 실근의 부호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 7번 그 깃발 꼽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마지막 기술에 있었어. 이때 우리는 실근의 부호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풀기로 했지. 맞아? 왜냐? 결국 부호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양수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0보다 크다라는 소리로 0의 깃발이 꼽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깃발 문제 세 가지로 풀어버릴 수가 있다 그랬어. 그런데 얘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호라고는 했으나 절대값이 같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쪽 기술이 아니야. 이쪽 기술로 착각하고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되고요. 뭔 소리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무슨 힌트 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답을 말해. 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뭔 소리? 이거 0은 이거 숫자임. 됐지? 그렇잖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게 3이랑 마이너스 3 이런 건데, 그지? 따라서 두근의 합이 0이다. 이 자리를 0이라고 준 거야. 두근의 합이 어쨌든 마이너스 3분의 하고 저건데 0이란, 두근의 합이 0이란 소리면 결국은 이 자리 분자가 0이다 한 소리니까 1차항 개수가 0이라는 힌트 준 거지. 됐냐? 됐지? 이런 건 그냥 못 알아보면 또 그냥 틀리는 거다. 틀리거나 이상한 짓 하면서 어차피 틀릴 것도 시간까지 다 뺏기고, 따라서 지금 일단 내가 0이구나. 그러나 그 다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면 이제 m값이 두 개가 나오지.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는 어떻게 결정할까? 이건 근거와 개수와의 관계 개념 설명할 때를 생각해봐. 근거와 개수와의 관계. 이름이 근거와 개수와의 관계야. 실근과 개수와의 관계야? 아니지. 즉 근거와 개수와의 관계는 실근, 허근 다 포함이라 그랬어. 두근의 합이라는 뜻은 허근의 합일 수도 있는 거야. 실근, 허근이 다 포함이야. 따라서 지금 두 개 중에 뭐가 답인지 알려면 다시 원래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허근이 알고 봤더니 허근의 합이었네. 이런 애 있나 찾아야지. 집어넣어.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다가 3x 제곱이구나. 어차피 여기에다가 m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을 건데 어차피 여기가 0 되는 값을 계산한 거라 여기는 어차피 0일 거고 여기만 잘 넣으면 되네. 이렇게 되네.
그 다음 m에다가 2를 넣는 경우에는 저 방정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네. 보고 판단해야지. 둘 중에 허근이 누가 허근이야? 얘가 허근이지. 이게 답이네. 그냥. 됐냐? 됐지? 이게 정답이지. 됐냐? 따라서 m은 2. m이 2니까 이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구하라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길 거고, 인수분해가 되기는 하지만 할 필요도 없지. 두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마이너스 5. 됐냐? 이렇게 되겠네.